피드백 콘텐츠 8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에너 배드민턴의 백콕입니다. 피드백 콘텐츠 8번째 시간에 당첨되신 분들은요, 오늘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에요. 두 분인데 비슷한 얘기를 해줬어요.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줄 수는 없지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요, 닉네임 박정원, 우리 댓글을 많이 적어주시는 분이죠. 네트에 살짝 붙이고 넘기는 거, 결국에는 살살 어떻게 하면 살살 칠 수 있냐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댓글 다신 닉네임은 tv방주라는 닉네임으로 달아주셨는데요. 드롭 각도를 더 예리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은 예리하게 잘 넘길 수 있고 네트에 최대한 붙어서 넘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타구감이고요. 두 번째는 각도. 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타구감. 두 번째는 각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먼저는 타구감에 대해서 한번 감각을 배워봅시다. 타구감인데요, 천천히 넘기려면 일단 셔틀콕을 강하게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거와 비슷하면요, 우리가 박수 칠 때, 드라이브나 스매싱 강하게 칠 때는 박수 소리가 꼭 굳이 세게 안 쳐도 딱 해서 이렇게 임팩트가 있어야 돼. 공을 딱 쳐줘야 되는데, 반대로 드롭이나 커트를 할 때는 내가 강하게 나가더라도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결국엔 공을 이렇게 튕기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돼요. 그래서 이 감을 잘 먼저 느껴야 돼요. 셔틀콕을 튕기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소리 안 나게 지그시 갔다가 이렇게 붙인다, 갔다가 붙인다라는 개념. 그러면 셔틀콕이랑 한번 해볼게요. 킹콩은 좀 앞에서 찍어줘도 될 것 같아요. 좀 가깝게. 예, 라켓이 튕기는 방법. 네. 첫 번째는요, 셔틀콕을요 어떻게 튀냐, 대부분 보면은 얘를 공을 놓더라도 이렇게 헤어핀을 하더라도 공이 튕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박수 치는 걸로 했을 때 소리가 딱 하면 공이 튕겨지겠죠. 그래서 박수 어떻게 했죠? 소리가 안 나게 해주랬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거의 이렇게 가볍게 끌고 간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공을 튕기는 게 아니라 공을 어떻게 해요? 공을 이렇게 떨어뜨린다라는 개념으로요. 일단 먼저는 감각, 힘을 빼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살짝 셔틀콕을 그냥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같이 내려간다. 어떤 개념이냐면 같이 내려간다라는 느낌인데, 셔틀콕을 가볍게 이렇게 쳐준다. 떨어지게끔 힘을 빼면서. 그렇죠. 이렇게 이런 느낌. 꼭 헤어핀 뿐만 아니라 위에서 치더라도 이렇게 힘 빼고 얘를 탕 튕기는 게 아니라 힘을 빼면서 이렇게 좀 떨어뜨려 준다. 아까 박수 칠 때 소리가 나는 개념으로 하면, 소리가 난다라는 거는 셔틀콕을 튕긴다는 거겠죠. 셔틀콕을 딱 튕기면은 소리가 나요. 박수랑 같죠. 이렇게. 근데 소리 안 나게 이런 개념으로요, 느낌을 이렇게. 그리고 이 다리 같은 경우도 섬세하게 하는 것들은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좀 소리를 안 나게 지그시. 다리 한번 찍어줄까요? 다리를 보면 이렇게 해서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소리 안 나게 지그시. 우리 엄마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 몰래, 이제 우리 아빠 몰래, 부모님 몰래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때 있잖아요. 늦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가요? 엄마, 아빠 깨면 안 되지, 이런 느낌으로요. 정말 내가 이제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살살 살금살금 했을 때 공이 컨트롤이 더 잘 되고 공이 또 가볍게 잘 넘어가고 정확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는 우리 드롭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롭을 내가 자세히 잡아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탕 치면 공이 튕기겠죠. 그래서 힘을 이렇게 빼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끌고 온다는 느낌으로 잘 잡아서 끌고 온다라는 느낌. 마지막에 힘 빼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또한 첫 번째 방법 포인트처럼요, 공을 튀기는 게 아니라 그 감을 얼마나 잘 전달하냐, 힘을 빼주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요령이 될 수 있겠죠.
아직 연습은 다 안 됐겠지만 어떻게 하면 힘을 빼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배워봤으면요. 두 번째는 각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각도. 드롭이나 커트 살짝 노는 거는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리하고 좀 빠르게, 그 대신 공이 길 수가 있겠죠. 근데 공이 짧게, 그 대신 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드롭,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설명을 해보고요. 어떤 걸로 배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잘 보이나요? 네, 여기 있어요. 셔틀콕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먼저는 셔틀콕이 길었을 때, 그리고 빨랐을 때, 예리했을 때는 셔틀콕이 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공을 조금 이렇게 빠르게 쳤을 때는 셔틀콕이 길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스피드를 내면은 셔틀콕이 길어요. 빨리 떨어지는 대신에 셔틀콕이 좀 긴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다시 셔틀콕을 빠르게, 드롭을 빠르게 타고 하는 드롭은요, 장점은 빨리 떨어지고요, 단점은 조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존재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드롭인데요. 백콕은 두 번째 드롭 스타일에 가까워요. 어떤 느낌이냐면 셔틀콕을 최대한 네트 앞에 붙이거든요. 그 대신 좋은 각도를 쓰려면, 짧게 붙이려면 이게 각이 이렇게 예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포물선을 더 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점은 뭐냐면 느릴 수 있다.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가깝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운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잘 할지 모르겠지만 포물선을 그리는 거예요. 최대한 이렇게. 네, 최대한 짧게 떨어졌죠. 이런 느낌. 이렇게. 네, 이렇게 짧게 떨어뜨리는 드롭을 백콕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다룰 건데요. 내가 드롭을 첫 번째 스타일, 길고 빠르게 떨어뜨리는 드롭은요, 어떤 거랑 같이 가져가야 되냐면, 내가 드롭을 하고 나서 한 방에 잘 안 끝나요. 길기 때문에. 그 대신 상대방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셔틀콕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자세가 빨리 치고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그럴 때 드롭을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롭을 하고 나서 빨리 와서 리턴을 오는 거를 미리 예측하고 잡아놓고서 때리는 게 첫 번째 드롭의 포인트고요. 장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드롭만 하고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드롭을 하면서 2구까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첫 번째 드롭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 드롭 스타일은요, 힘을 뺀 상태에서 내가 짧게 떨어뜨리면 공이 너무 붕붕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드롭은요, 임팩트랑 같이 해야 돼요. 임팩트. 내가 자세 잡아서 벌써 약한 자세잖아요. 약한 자세. 드롭 할 거야. 이렇게. 공은 짧게 떨어뜨렸지만 상대방이 받을 수도 있고, 미리 예측되면은 자세가 풀렸기 때문에 제 드롭이구나 알아차려서 미리 돌아와서 푸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드롭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임팩트랑 같이 해야 돼요. 뭐라고요? 임팩트. 자, 그럼 임팩트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정말 스매싱을 빵 때리는 느낌으로, 자, 스매싱 같은 느낌으로 잡아서 여기서 빵 하면서 급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급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잡아서 빵 임팩트를 이렇게. 그냥 내가 드롭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세를 천천히 잡아서 하면 안 돼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드롭은요, 길고 빠르게 떨어뜨린 드롭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고 나서 빨리 들어와서 다음 공, 오는 공을 예측해서 강하게 때리는 드롭.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드롭을 내가 최대한 짧게 떨어뜨릴 거예요. 짧게 떨어뜨리는데, 요거랑 같이 가야 되는 거 항상 뭐다? 임팩트. 순간 멈춰지는 그 급브레이크, 그거랑 같이 가야지 상대방이 휘청 한번 하고 공도 짧아졌을 때 그때 이제 못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드롭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백콕이 잘하는 거는 좀 짧게 떨어뜨리는 드롭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길게 슬라이스로 길게 떨어뜨리는 공은 우리 샹콕이 잘하거든요. 그 첫 번째 드롭 스타일은 샹콕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요. 오늘은 짧게 떨어뜨리는 드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옆에서 봤을 때 자세를 잡아놔서
셔틀콕이 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준 상태에서 내가 움직인다는 거를요 미리 이렇게 보여주면 안 돼요. 보여주면 안 되고 일단 최대한 잡은 상태에서 내가 이제 임팩트 공을 치는 순간에 이제 자세를 어떤 자세를 취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각을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뜨리면 공이 어떻게 될까요? 길어져요. 길어지는 거랑 짧게 치는 거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셔틀콕이 길어요. 각이 좋게 빨리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아래로 안 떨어진다는 거죠. 길게 각도를 주고 손목을 이제 앞쪽으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주면 항상 공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긴 드럼은요 슬라이스 드롭이랑 해서 길면서도 가볍게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슬라이스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제 근데 백콕이 말하는 드롭 스타일은 뭐냐면 각도를요 아래서부터 위로 주는 거예요. 위로. 그러면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원래 하는 드롭 스타일은 위에서 아래로 주면 이렇게 맞겠죠. 이렇게 맞는데 백콕은요 어떻게 멈추는 봐봐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자 자세 잡아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맞겠죠. 하지만 백콕은 어떻게 맞냐면 여기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포물선을 주고요. 그 다음에 준 상태에서 셔틀콕이 떨어지게 돼요. 이거는 꼭 후위 플레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놓으면 앞으로 떨어지고요. 내가 각을 순간적으로 뒤로 주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짧게 떨어뜨리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시 백핸드도 마찬가지예요. 각도를요 맞았을 때 내가 각도가 앞쪽에서 떨어지면 셔틀콕 어디 떨어졌어요? 킹콕. 그렇죠. 여기 떨어졌죠. 근데 이번엔 위로 줘볼게요. 위로. 그렇죠. 그러면 아까보다 짧게 떨어뜨리죠. 내가 항상 셔틀콕을요 네트에 짧게 떨어뜨렸을 때는요 어느 정도 각도가 있어야 돼요. 포물선이 없으면요 절대 셔틀콕이 짧게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 주는 각도. 그러면 오늘은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그 각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자세 잡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세를 잡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맞을 때 멈춰주는 거예요. 멈춰주면서 부드럽게 들어오겠죠. 지금은 좀 인위적인 동작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자세 잡아서 같이 해볼게요. 잡아서 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여기서 임팩트까지 같이 주면은 셔틀콕이 상대방을 속일 수도 있으면서 셔틀콕을 좀 이렇게 짧게 떨어뜨려서 상대방을 조금 더 앞으로 더 당길 수 있는 그런 드롭이에요. 이게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범을 보이면서 마무리할게요. 이게 피드백 콘텐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는 거니까 자세하게는 언제 다룰지 모르겠지만 또 나중에 한번 달아볼게요. 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공을 짧게 떨어뜨리는 건데 자 셔틀콕이 날아가요. 붕 했을 때 공이요 내가 스피드 있고 예리하게 했을 때는요 스피드를 좀 줄 때는요 공이요 갑자기 이렇게 해서요 내가 갑자기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쓱 지나가면 공이 셔틀콕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뭐랑 같이 가야 된다? 슬라이스랑 같이 가서 셔틀콕을 탁 길게 하면서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고요. 짧게 떨어뜨린 드롭은 좀 다른 방법이에요. 선수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드롭을 하는데 꼭 한 가지로 안 하고 빨리 드롭을 놓으면서 스매싱이랑 연결하는 선수가 있고요. 그냥 드롭을 최대한 짧게 떨어뜨리면서 상대방을 좀 더 앞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스타일의 드롭이 있어요. 백콕은 어떤 스타일이다? 좀 짧게 떨어뜨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슬라이스로 길게 보내는 것보다도 짧게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시범 영상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그냥 서서 연습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서서 잡아서 이런 식으로 같이 다시 자세 잡아서 임팩트. 아우 안 넘어갔죠? 다시 잘 잡아서 임팩트. 안 넘어가네요. 다시 잘 잡아서 임팩트. 안 넘어갔죠? 다시 한 번 더 잘 잡아서 임팩트. 이렇게 넘어갔죠. 그러면 마지막에 넘어간 건 보여줄까요? 어디 떨어졌어요? 네트에서 거의 한 이 정도 떨어졌죠. 이 정도. 그러면 내가 수비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빨리 떨어지는 거는 그 대신 예리하죠. 빨리 떨어지니까 이 긴 거는 빨리 떨어지니까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이게 내가 갑자기 언더를 잡아서 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쳐야 될까요? 바로 쳐야겠죠. 왜냐면 빨리 떨어지니까 내가 칠 수는 있지만 빨리 떨어져요. 그 대신 내가 얘를 툭 치면은 벌써 아까 뭐랬죠? 첫 번째 드롭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네, 연속해서 예측해서 스매시 때리는 거죠. 그때 내가 툭 건드렸을 땐 바로 뭐가 날라와요?
스매싱이 날라와요. 스매싱. 이거는 상급자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백허기 많이 쓰는 드롭이라 했죠. 짧게 떨어뜨리는 대신에 봐봐요. 이걸로 한 발로 처리가 안 나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아까 드롭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떨어졌죠. 여기까지 깊숙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럼 내가 올리고 나서 스텝이 느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서 벌써 내가 휘청휘청 거리고 들어갈 때쯤에는 벌써 스매싱이 날라오겠죠. 그리고 진짜 드롭이 또 잘하면요, 언더가 이렇게 드롭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각도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각도가 또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직선 한번 대학 한번 해볼게요. 잘 잡아서. 자, 직선 한번. 다시 한 번 더 잡아서 직선. 짧게 떨어진 거 한번 보여줄까요? 그렇죠. 네트에서 이 정도 떨어질 거예요. 자, 이번엔 대각. 이게 자꾸 밑밥 까는데 운동은 안 해서 그런데 이번엔 대각. 좀 이런 식으로 잘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이게 좀 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짧게. 봤죠? 봐봐요. 그렇죠. 다시 잘 잡아서 대각으로. 이거 너무 길어요. 이렇게 연습하면 안 되고요. 감이 좋아야 돼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내가 너무 완벽한 자세로 안 해더라도 그냥 가볍게 잡아서 내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연습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짧게 떨어뜨리는 연습. 자, 이번에 임팩트랑 같이 내가 잘 잡아서 임팩트랑 같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임팩트랑 같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감이 많이 필요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손목을 눌러서 길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얘를 조금 더 띄어서 순간적으로 맞을 때 임팩트에서 멈출 때는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 뒷손목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동작이 나와요. 그래서 드롭을 첫 번째 공을 조금 더 어떻게 쳐라? 가볍게 쳐라. 그리고 아까 요령 다리도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이렇게 가볍게, 이게 이렇게 길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볍게 좀 이렇게 이게 좀 짧게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 아까 말한 두 번째 각도, 그리고 다리 어떻게 된다? 사뿐히 딛는다. 그리고 각이 이렇게 앞으로 갔을 때는 공이 길어질 수 있지만 길어지면 상대방이 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장점은 뭐다? 상대방이 자세가 안 좋았을 때는 공이 빠르게 길게 갔을 때는 또 못 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준비가 됐을 때는 제 생각에는 좀 짧게 떨어뜨리는 게 좋고요. 준비가 안 돼 있다, 기더라도 좀 빠르게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잘 썼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공을 첫 번째 느낌 뭐 한다? 치는 게 아니라 좀 힘을 빼고 셔틀콕을 어떻게 한다? 튕기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셔틀콕으로 떨어질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8번째 피드백 콘텐츠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은 좀 이론적으로 너무 주저리 말한 것 같은데 설명이 좀 잘 됐을까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들도 드롭을 했을 때 첫 번째 길게 떨어뜨리는 드롭과 그 다음에 짧게 떨어뜨리는 드롭, 그 중에서 오늘은 좀 네트에서 짧게 떨어뜨린 거랑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좀 힘을 빼줘라 라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또 게임을 하면서도 많이 시도를 해보고, 드롭은 이기기 위한, 그리고 한 방에 끝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요, 드롭은 상대방을 흔들고 내가 스매싱, 공격을 확실하게 더 흔들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살짝 흔들린 상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공격을 하기 위한 드롭이기 때문에 좀 적절히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드롭을 너무나 계속 많이 하면은 오히려 예측이 당해서 또 게임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제압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파트너한테 또 미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드롭은 정말 중요하지만 잘 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컨텐츠로 만나겠습니다. 안녕. C조에서 B조로, B조에서 A조로 모두 함께 A조로 Smash, Smash, Smash 더 세게 백호흡과 함께하는 배드민턴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더 길게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